장기요양 등급 받는 것 자체를 난해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그냥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지, 몇 등급을 받는 게 좋은지 어려워 하시는데 장기요양 등급 심사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교양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는데 어르신 상태나 가족요양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은 어디서 받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인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등급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앱,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등급 신청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나 데려다가 등급 신청할 수는 없어요.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대리인의 조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차이가 있을까요? 장기요양 등급받는 분들도 등급별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 2, 3, 4,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그렇죠. 신체 상태 및 인지 저하 등의 상태에 따라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1등급으로 갈수록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인 거고 4등급으로 갈수록 비교적 경한 분들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상병 있는 분들만 받는 등급입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1, 2등급만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이하 등급이라 하더라도 돌봄 제공한 보호자가 없거나 집이 전소되어서 갈 곳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요양원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이용하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하는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급여, 복지용구를 재가급여라고 하죠. 이러한 재가급여는 전체 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방문요양은 1에서 5등급 어르신들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등급에 따라 1일 기본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1, 2등급은 1일 4시간, 3에서 5등급은 1일 3시간의 방문요양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하루는 24시간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1, 2등급은 한 달에 최대 8번 기본 방문요양 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에 최대 8시간까지 길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등급은 한 달에 최대 4번 기본 방문요양 시간인 3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고 1회에 최대 8시간까지 늘려서 이용할 수 있죠. 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보면 1등급은 4시간씩 했을 때 한 달에 총 33회, 2등급은 4시간씩 한 달에 총 30회, 3등급은 3시간씩 했을 때 한 달에 총 26회, 4등급은 24회, 5등급은 21회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달라지죠. 그 외에도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1회에 12시간의 방문요양을 연간 2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명 종일 방문요양 또는 치매가족 휴가제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1, 2등급 어르신들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에서 5등급은 치매 상병이 있어서 관련 약물을 복약 중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르신이 이용 가능한지 아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받을 때 발급받았던 서류 중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를 보면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아야지 잘 받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보면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으면 모두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가족 요양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먼저 재가급여, 그러니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등급을 가능한 높게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필요할 때 다양하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르신이 만약에 요양원에 입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굳이 1, 2등급과 같은 높은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 등급은 어르신의 등급별 하루 이용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하루 이용료가 많아지죠. 따라서 어르신이 만약에 3, 4등급이라고 했을 때 요양원 입소하고자 한다면 굳이 등급을 높여서 본인 부담금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요양을 하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가족요양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60분과 90분이 그렇죠. 이는 시간만 다른 게 아니고 60분은 월 20회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90분은 총 월 최대 31일까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어서 실제 지급받게 되는 급여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90분 가족요양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90분 가족요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관계가 부부이면서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가 넘는다면 다른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90분 가족요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또 그런 건 아니죠. 다른 하나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어르신이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으면서 장기 요양 등급 받을 때 피해망상, 위협적인 행동,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있는 게 확인되면 90분 가족요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시행하고자 하는 어르신이 90분 인정 대상인지 아닌지는 앞서 언급했던 급여 종류 안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등급 변경도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가족요양 90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1, 2등급의 와상 및 준와상 컨디션이 된다면 행동 변화 영역의 피해망상, 위협적인 행동,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 갱신하면서 90분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방면을 고려해서 등급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조사 올 때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한 다음에 방문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요원이 어르신들에게 방문을 가는 거고 정말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맞는지 여러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하고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컨디션이 가끔가다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늘 이 상태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안 좋았는지 평소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그러면 어르신은 국가에서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고 평소에는 인지가 흐렸던 분들도 이때는 인지가 명료해지기도 하면서 평소에 틀리던 대답도 모두 맞게 대답하기도 하죠.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두 등급까지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어르신 댁에 가보면 어떻게 2등급을 받았지 싶은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등급이 탈락된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맨 처음 등급 신청이 탈락된다면 다음에 다시 신청했을 때 한 번에 등급을 높게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따라서 처음 등급 받을 때 잘 받아놔야 나중에 갱신할 때도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혼자서 등급 신청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장기 요양 등급하는 이유가 방문 요양이나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원 뭐건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텐데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 요양이나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들을 알아보고 나서 해당 센터를 통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 등급 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등급 받는 게 어려운 방법만은 또 아닙니다. 다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실제 등급 신청했을 때 대부분은 예상하는 등급을 받았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수월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받는 방법과 등급별 차이, 돌봄 방법에 따른 등급 받아야 하는 방향,
공단 조사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